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고또는 스탑을 통해 솔루션과 해결책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저희 고스탁에서는요, 먼저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내일 당장 공략 가능한 업종과 섹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팍스 통신망을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의 족보 종목 명과 또 자세한 시장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김보낸 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칼리 전문가입니다. 요즘 국내 시장 많이 힘드시죠? 우리 칼리 전문가님은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에 특화된 분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그럼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칼리 전문가고요. 저는 해외 선물 그리고 해외 주식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한 주 간단하게 주간 리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만한 내용 자체가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거 대비 기준으로 이번 한 주 증시 변동성을 한번 좀 볼게요. 자, 30분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준점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번 한 주는 큰 변동성 없는 일단은 변동성 장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횡보 장세, 일단 큰 상승과 하락 내용 자체가 없는 좀 쉬어가는 한 주였었다. 이렇게 좀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섹터별 내용 자체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자, 일단은 큰 섹터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좀 눈에 띄는 것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구글, 뭐 일라이릴리, 메타 정도의 이제 좀 낙폭 자체가 좀 있었고요. 자, 이런 종목들 우리가 이제 M7이라고 가져가는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엇갈린 흐름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 지금 일단은 맵 자체를 지금 한 3주, 4주 연속으로 일단 좀 가져오고 있는데요. 자, 특히나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서부터는 그 어떠한 증시의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테슬라는 지켜주고 상승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역시 저 역시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이번 한 주 전체적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9% 넘는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섹터별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유틸리티 섹터에 이제 큰 상승 흐름 자체가 있었고요. 지난주 특히 베이스 머터리얼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의 강한 상승 흐름 자체와 내용 자체로 일단 가장 강한 낙폭 흐름 자체를 좀 가져왔었는데 그 내용 자체를 좀 딛고 이번 주는 좀 반등하는 흐름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한 템포 지금 좀 더 쉬어가는 단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감 시황 살펴보면요. 간밤에 미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반영이 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11거래일 만에 들어오며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83% 오른 2,50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54% 떨어진 670포인트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 오늘 코스피는 SK 하이닉스가 4%대 강세 마감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 밖에도 LG엔솔과 삼성바이오로지스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오늘은 빨간불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로 한 15% 급락 마감을 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1%대 하락 마감. 반대로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5거래일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들어왔는데 오늘을 계기로 좀 지수 반등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네. 좀 애매하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일단은 삼성전자의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매입 이후에 이제 소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떻게든 좀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자체를 좀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증시 자체에 일단 좀 큰 틀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자 단기적으로 들어온 이 수급 자체가 지속력이 있냐로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준으로 지금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코스피만 보더라도 현재 구간대 반등 수준 자체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힘 자체가 너무 약하다. 만약에 오늘자 기준점으로 만약에 한 3%대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여기를 어떻게 보면 기준점 트리거 삼아서 지속적으로 한 번 더 힘 자체를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자리값 일봉상 보시더라도 21선 라인대 기준 워낙 앞에서 매도세가 거셌었어요. 지금 이미 11월 7일부터 해서 11월 8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5거래일 동안 강한 낙폭을 보여줬었던 거 이제 절반 정도 지금 소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어떻게 보면 수급 자체가 저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기준으로 어떠한 내용 자체 다시금 주말까지 겪고 나서 훈풍이 불면서 상승 자체를 가져갈 수 있다? 여기는 약간 좀 물음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일단은 시총 대장 기업부터 해가지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밀려주다 보니까 아무리 에코프로 계열 지금 일단 좀 대장 종목들 우리가 네. 2차 종목, 2차 전지 종목들 지금 일단 추가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다라고 한들 워낙 얘네가 낙폭 자체를 워낙 크게 보여줬었잖아요, 이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일단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코스닥 낙폭 자체는 오히려 12월 달까지 해서 연말까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시장을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어떻게 보면 대선과 AI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내용 자체를 겪으면서 얘네만의 지금 축제 파티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말 소비 시즌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이제 좀 생각하면서 미국들 자체에서는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요즘 길거리를 좀 지나다니던가 이제 어디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가보면 우리나라 역시도 굉장히 좀 뜨겁게 이제 좀 블랙 프라이데이를 같이 즐기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따라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에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큰 기대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기는 저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코스피 지금 일단 좀 반등 수준이나 내용 지금 흐름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많이 올라봐야 2,500선에서 2,570선까지는 지금 일단 단기적인 상승 흐름 자체는 보여줄 수는 있다지만 이 이상까지 추세 내용 자체를 연속적으로 계속 끌고 가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기준으로 우리가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아나운서님. 그렇죠. 자, 엔비디아 실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 역시 해외 주식을 위주로 이 족보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다 보니까 제가 웬만한 트레이딩이나 내용 자체를 해외에 대한 내용 자체를 포커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미증시 시장에서 가장 크게 지금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 자체는 당연히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떻든 말든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 내용 자체가
향후 우리가 앞으로의 1년, 2년, 3년을 책임질 수 있는 미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여러분들 한번 이번에 나와줬었던 데이터 내용 자체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실적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기 매출이 351억 달러 나와줬고요.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도 17% 상승 흐름 자체 보여줬고요. 전년 대비 무려 94%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올해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가장 크게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한 상승 흐름 자체도 보여줬었고요. 자, 엔비디아 어떤 지금 기업이냐? 사실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20대, 30대 분들,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 이제 좀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정도로 일단 좀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최근 와서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 자체가 계속 주목을 받고 포커스를 잡으면서 여기에 따른 매출 흐름 자체가 강하다라는 거를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정도나 비중을 차지하고 그 금액에 대한 상승폭이나 내용 자체가 얼만큼인지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자세하게는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일단은 분기 매출이 351억 달러인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308억 달러예요. 그럼 아나운서님, 네. 전체 매출이 351억인데 지금 데이터 센터 매출이 308억이다. 그럼 매출의 90%예요, 거의. 그니까요. 90%를 데이터 센터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전년 대비 기준으로도 100% 넘게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112%.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내용 자체도 이 데이터 센터에 계속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진 않았었죠. 그거에 대해 비해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은 보여줬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다다음 분기 제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드렸어요. 앞으로 뭐 한 4개 분기 정도, 한 1년 정도까지는 사실상 실적이 나쁠 수는 없다. 실적은 무조건 좋은데 그 상승률이나 내용 자체가 얼마나 커질지에 대한 내용 정도 차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뭐 나머지 뭐 매출은 뭐 33억 그리고 뭐 전문 시각 분야 옴니버스 같은 경우는 뭐 4.8억 달러 뭐 사실 큰 금액이긴 하지만 전체 총 비율이나 내용 자체로 봤을 땐 크지는 않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지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375억 달러 지금보다 지금 어쨌든 351억 달러 기준으로도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호퍼 같은 경우가 이제 H200 기반 자체가 이제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출시를 하는데 뭐 알고 계시는 AWS나 애저에 이제 이렇게 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덴마크 최대 AI 슈퍼컴퓨터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이제 대만까지 폭스콘과 이제 협력해서 대만까지 가장 빠른 AI 슈퍼컴퓨터 개발과 지금 현재 구축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볼보랑 협력해서 전기차 SUV 개발까지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조 달러대까지 이제 들어와 준 시총이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과 4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PC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에 대한 내용 자체로 판매 수익을 가져갔었던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제는 AI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이슈를 받고 있는 그 어떠한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엔비디아에 대한 변동성 내용 자체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 좀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라고 해주셨고요. 요즘처럼 이런 지지부진한 시장을 해외 주식 쪽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또 추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잘 세워봤고요. 이어서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를 뽑아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오늘의 증시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키워드를 뽑아서 저희가 투자 전략과 또 광종목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오늘 키워드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키워드 2가지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네. 자, 아까도 뭐 아나운서님 좀 설명해 주셨다시피 일단 네. 대장 종목이었던 알테오젠의 낙폭이 정말 매섭습니다. 그쵸. 사실상 이게 사실 어디까지 흘러갈 것인가 기업
기업 내재적인 가치나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데 네. 사실상 이게 좀 미국에 지금 현재 나와주는 전체적인 이 헬스케어 섹터나 이런 부분 쪽에서 이제 좀 안 좋은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까지 번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우려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오늘자 가장 또 우리가 키워드로 일단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알테오젠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네. 뭐 휴전협상 내용 자체는 조금 아직까지는 제가 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일단 칩스법 네. 요 내용 자체가 또 우리 시장에서 좀 단발적인 급등이나 급등락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계속 제약바이오 흐름이 안 좋았죠. 알테오젠 어디까지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 바이오 흐름이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어제 이어 오늘도 연일 급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는데요. 어제 나왔던 알테오젠과 계약한 머크사에 할로자임 테라퓨틱스 특허 무효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도 오늘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 15%나 급락을 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함께 내려갔고 또 삼천당 제약도 내려가고 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대체로 안 좋았습니다. 전문가님, 이 네. 키워드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자체를 일단 좀 살펴보셨을 때 이 종목이 단순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좀 판단을 해봤을 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단발적인 하락이나 내용 자체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지금 좀 설명을 드릴 게 네. 이게 지금 하루만 보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일단 가볍게 딱 우리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45만 원대 돌파하면서 계속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 급락 자체를 좀 가져오면서 와, 이거 이렇게까지 빠져도 되나? 정말 뭐 고점 대비 수준에서 거의 반토막 수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단기간에 큰 낙폭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이제 급락 자체를 좀 보여줬다지만 이미 앞에서 상승을 한번 좀 보세요, 아나운서님. 많이 오르기도 올랐네요. 네, 제가 일단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이미 거의 뭐 3만 원, 4만 원대 수준대까지 떨어졌었던 종목이 거의 숨도 안 쉬고 지금 40만 원대까지 돌파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배 들어 올리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1년도 지금 1년 정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지금 딱 가져갔었는데 10배를 이만큼 올리는 상황 속에서의 지금 조정이 있었냐 이거죠. 큰 조정 내용 자체가 있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떠한 종목이든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M7 종목들 제외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여기에 대한 이슈나 특허 내용 자체가 강력하다라고 하더라도 한도 끝 없이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한도 끝 없이 떨어지는 종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낙폭이나 매도세를 가장 크게 또 보여줬었던 종목 자체가 슈마컴이었어요. 슈마컴 같은 경우도 사실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종목 내용 해석으로 일단은 좀 짚어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반등 자체가 어마무시합니다. 17달러 부근대에서 30달러대까지 무려 한 번에 지금 갭 띄워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 자체 이슈나 내용 자체가 아직까지도 악재가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등 자리값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은 저는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을 어거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고점에서 일단은 이제 내가 차고 40만 원, 뭐 지금 현재 42만 원 이렇게 평단가 가져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고점 매매를 쫓아가신 만큼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라는 걸 언제나 인식을 하고 평단가가 내가 굉장히 좀 타이트했던 만큼 손절가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기술적 분석에 맞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죠. 내가 42만 원, 45만 원에 접근해서 이제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왜 떨어지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알테를 지금 분석해서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10만 원대 혹은 15만 원 평단가 이렇게 가져가셨던 분들이 엑시트를 못하고 당연히 최고점에서 엑시트를 못하고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내가 45만 원에 청산만 받다라고 하면 현재 내가 뭐 수익률이 200%다 300%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수익률이 급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제 타이밍을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이나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좀 단기적인 해석으로 좀 살펴봤었을 때 알테는 재료 소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 눌림 자리값에서 이 반등임이 강했던 만큼 현재 자리값 기준에서 일단 최대 낙폭은 사실상 23만 5천 원대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내가 23만 5천 원까지는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견뎌보고 지금 일단은 29만 원 선까지 지금 일단은 후퇴를 하긴 했는데 최저점 어제자 기준으로도 27만 9천 원, 28만 원이 깨졌었습니다. 그래서 26만 원 중반대까지 일단 좀 넘어온다라고 하면 내가 좀 더 물을 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타보고 여기서 일단 비중 확대를 좀 가져가면서 최종적으로 23만 5천 원 선까지 지지 여부 판단하면서 지속적인 홀딩 관점 가져가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45만 원에서 이렇게 한 단계 지금 일단은 단기간에 급락으로 쉬어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회복하는 움직임이나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알테오젠은 걱정하지는 않고요. 오늘자 만약에 빚 종목, 광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알테오젠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 어디까지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탓에 지금 현재는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광 종목은 알테오젠 맞죠? 네. 알테오젠으로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오늘 전문가님이 정확한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여기 하단에 QR코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골라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지원법. 미 칩스법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이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게는 최대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트럼프 정권이 되기 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 주목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오늘 급등해줬죠? 전문가님? 네. 이 키워드 어떻게 보실까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저는 스톱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스톱. 그래요? 네. 네. 왜냐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단은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앞에서 이미 공약으로 일단 좀 가져왔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는 66억 달러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이미 TSMC, 뭐 인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거죠. 이거를 믿고 지금 일단은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지금 일단은 짓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가져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고 나서 만약에 이제 바이든 쪽에서 지금 남은 1월 20일 이전까지 해서 빠른 지급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사실 트럼프가 온다라고 하면 이 역시 반대를 하고 되려 토해내라는 입장도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단기 테마로 가져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칩스법에 대한 내용 자체 지금 속도전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뉘앙스나 내용 자체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반응할 수 있는 게 지금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만 본다라고 하면 오늘자 기준으로 4.6%대 반등 흐름 자체 보여줬지만 삼성전자 보세요. 지금 그러한 내용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까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값 믿을 만한가요, 아나운서님? 만약에 아나운서님 지금 투자한다라고 하면 투자하실 건가요? 저는 조금 망설일 것 같긴 망설이죠. 네. 이게 뭐
지금 개인 아나운서님만의 지금 생각이 아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인까지도 같은 생각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만약에 진짜 바이든 쪽에서 단도리를 가져가고 여기서 만약에 더 이상의 언급이 없고 트럼프에서 이 내용 자체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뭔가 확정적인 내용, 법안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오케이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된다라고 하면 이 내용 자체 찢고 다시금 제자리 걸음을 친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지금 현재 강한 상승을 받아줘도 모자랄 판에 현재 주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다시금 더 쏟아내고 토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내용이나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반등 이슈는 이 내용, 칩스법이 뿐만 아니라 그냥 현재 주가 눌림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자리값 기준에서 만약에 한 번 더 이전에 가져갔었던 접점 9월 달에 지금 좀 보여줬었던 이 저점 라인대를 한 번 더 SK 하이닉스 돌파하잖아요. 오히려 네. 8만 원대까지 지금보다도 반토막으로 후퇴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시적 경제 사이클이나 내용 자체 해석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가능한 내용 자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보시면 마지노선에 대한 내용 자체는 14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 판단 내용 자체 여기서 굉장히 큰 힘겨루기를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여기마저도 지지 못한다. 사실상 장기적인 보유 관점을 가져가셨던 분들마저도 여기서는 조금 정리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사실상 제 기준으로는 조금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좀 안 보이는데 그나마 일단은 5만 원대 이탈하고 나서부터 여기서 좀 단기적으로 타이밍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한 6만 2천 원대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 우리가 단기 이슈로 좀 생각해서 보자. 이 정도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칩스법에 따른 내용 자체 해석으로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 내용 자체는 좀 배제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 칩스법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보조금 지원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조금 단기성으로 바라보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증시 키워드 알테오젠 어디까지와 또 미 칩스법 총 2가지 뽑아서 투자 전략과 광종목까지 받아봤습니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또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서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 방송 끝나고 우리 전문가님이 바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3부 종목 상담과 또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바로 이어서 족보 종목까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면요.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알테오젠 알테오젠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8만 2,500원에 10%입니다.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그 매도를 해야 될지 홀딩을 해야 될지를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이 종목 오늘 저희 증시 키워드에서도 다뤘었는데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타이밍 자체를 어제 혹은 오늘자 잡으신 건가요? 이 바닥자리 값을? 어제 잡았습니다. 어제 잡으셨네요. 네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좀 실망감이 굉장히 좀 크게 타이밍을 좀 잡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제자 아마 이제 좀 타이밍을 잡아 보셨을 때 바닥 구간에서 일단 자리값 잘 잡으셨고요. 28만 2천 원에서 일단은 분명히 반등 마무리 34만 7천 원대까지 일단은 좀 보여줬었는데 사실상 오늘자 그 상승분을 또다시 반납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상 우리가 이 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리가 좀 무너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두려움 그리고 손절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런 데서 보는 거지 앞에서 그냥 꾸준히 떨어진다라고 하면 좀 버티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가져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값 기준점 내용 자체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증시가 있을 때 사실상 이제 한 번 더 눌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평단가는 굉장히 좋으세요, 시청자님. 근데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현재 28만 2,500원에 지금 일단 가지고 계신데 26만 6,500원대까지 한 번 더 찌르기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값은 한 번 더 버텨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자리값입니다. 한 번의 찌르기 내용 자체 지금 현재 29만 원 종가 지금 마감을 보여줬는데 현재 지금 내용 자체 일단 좀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일단 좀 봐주신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여기서 이제 본절로 마무리 보고 일단 좀 마무리를 본다라고 하면 다음 자리값 타이밍이 잘 안 나와요. 일단 급등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은 갭을 띄우면서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리값을 조금 더 버텨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다음 주 한 번 더 출렁이는 결과값 내용 자체를 좀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출렁이는 결과값에서 한 번만 더 버텨주신다. 일단은 28만 원 이탈하고 27만 원 마저도 이탈하는 강한 급락세가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대 한 번만 딱 버텨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 기준으로는 26만 6,500원 선 일단은 단기적인 바닥자리 값으로 일단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6만 6,500원대 여기 구간대에서 일단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평단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32만 8천 원에서 비중 절반 줄여주시고 최종적으로는 단기 대응으로 일단은 좀 끌고 가신 만큼 37만 원대 올청산 관점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37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네, 이렌시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5,990원에 10%예요. 네, 이렌시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이게 저기 6천 얼마 됐을 때 못 팔고 계속 이렇게 밀려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렌시스 이 종목 디지털 제조 판매 업체로 얼마 전에 최저를 찍고 지금 계속 좀 지지부진하네요. 우리 전문가님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매수 타이밍이 몇 월 달에 이제 여기 자리값을 타이밍을 보셨었나요?
지금 좀 된 것 같은데요. 한두 달 된 거. 한두 달 정도? 네, 두 일단은 달. 예,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 고점 부근 때 변동성에서 일단은 좀 접근을 하셨네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급락이 나와주면서 일단 좀 많이 힘든 구간으로 일단은 좀 바뀌었습니다, 시청자님. 네. 자, 일단은 지금 뭐 일단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단 6,300원대나 지금 일단은 뭐 6,000 거의 500원대 여기 구간대까지 이제 좀 반등했었을 때 이제 좀 못 팔았다라는 얘기를 좀 주셨는데 네. 사실상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매도세를 지금 좀 극복할 만한 내용 자체 이슈로 잡아주기에는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단은 종목 자체에서 시총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1,000억대 초반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사실상 수급이 조금이라도 받쳐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일단 현재 추세를 돌리면서 평단가나 그 이상까지는 좀 받아줄 수는 있다지만서도 우리가 좀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확률상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그렇죠. 최근에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지금 일단 좀 강하게 보여줬었던 구간대는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10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추세나 내용 자체를 받아줬었던 게 올해 초 기준으로 이제 3월 때까지 이제 고점을 그렸었던 이 구간인데 최근 움직임이나 내용 자체 거래량이나 움직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렇게까지 좋은 형태를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패턴이나 내용 자체로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현재주 자리값 기준으로 4,000원대 일단은 좀 이탈 자리값이 재차 보여줄 때는 이전과 같은 반등 자리값이 나와주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웬만큼 이 종목 상담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갔을 때 사실상 이제 상담하시는 시청자님들한테 이제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웬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가능성이나 내용 자체를 좀 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현재에 대한 종목이나 내용 자체 이슈가 로봇에 대한 내용 자체 이슈로 크게 접어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단발적인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기대하기 매우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 일단은 3,000원대까지 빠지는 자리값이 조금 더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낙폭 지금 일단은 3,000원까지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빠르게 빠질 거예요, 시청자님. 네.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당연히 반등하면 너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이 종목을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단은 다운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현재 4,600원대까지 지금 일단은 가져간 상태에서 만약에 조금 더 버텨보시겠다. 내가 3,000원 이탈 때까지 한번 좀 이 종목을 한번 좀 사랑하면서 한번 좀 지켜보겠다 하시면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월요일 날 지금 현재 비중에서 10%에서 5% 딱 손절하시고요. 이 5% 손절한 금액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다가 3,000원 이탈하는 자리값에서 그대로 여기서 비중 실어서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구간대까지 빠져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치고 넘어가는 반등이나 매수세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맹목적으로 버티면서 다시금 평단가 오겠지, 6,000원 회복하겠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는 사실상 대응 전략이 없어요. 만약에 3,000원 빠져서 여기서 비중 10%를 더 타야 되겠다. 이것도 사실상 그렇게까지 좋은 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월요일장 기준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 손절 가져가시고 5% 계속 지켜보시면서 3,000원 이탈 수준에서 오히려 5%나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비중 실어서 봐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렌시스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3,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조금 비중 조절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민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루닛 루닛이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67,608원인가? 네, 비중은요? 시청자님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2%요. 22%요. 그럼 루닛 어떤 해가지고 네. 22% 됐는데 그 네. 가격이 안 오면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네. 루닛 이 종목 의료 AI 기기 관련주로 얼마 전에 장중 최고를 찍고 지금 조금 많이 조정을 받았네요. 앞으로 네. 전망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정말 힘든 매매를 하셨네요. 지속적으로 일단은 좀 물 타시면서 평단가를 여기까지 이제 좀 맞춰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사실상 뭐 최근에 일단은 평단가 부근대까지 66,000원대까지 일단은 좀 급등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다시금 좀 조정받으면서 일단은 좀 굉장히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비중 22%나 가져가셨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물 타는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를 지금 일단 좀 기대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시청자님도 제가 만약에 어느 자리에서 오히려 물 타셔라 이런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뭐 나머지 종목이라든지 이미 22%나 가져고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6만 원, 6만 7천 원대까지 지금 이미 평단가를 맞춰주셨다라는 거는 물 타면서 앞에서 이미 지금 9만 원, 10만 원대 이미 평단가를 먼저 잡아주시고 나서 계속적으로 물 타시면서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 반등이나 내용 자체가 그래도 그나마 3만 원 초반대에서 6만 원대까지 일단은 강한 반등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네, 근데 지금 현재 자리값 기준에서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현재 자리값에서는 하락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금 이전 저점이나 내용 자체로 빠지는 게 아니고 이미 앞에서 0.5 구간대, 절반 구간대에서 반등 자리값 가져간 상태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얘 역시 상승분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절반 정도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조정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 구간에 대한 내용 자체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46,000원대까지는 지금보다도 더 빠져줄 가능성이 있어요. 앞에서 이미 66,000원대에서부터 55,000원대까지 거의 뭐 단 이 거래일만에 빠진 만큼 다음 주 기준으로도 연속적인 추세나 내용 자체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사실상 다음 주 기준으로는 객관적으로 이제 다운이다라는 스톱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46,000원대까지 한번 조금 기다려 보시는 거 이거는 좀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 자리값에서 손절은 보시지 마시고요. 절반 정도 손절 보셔라. 이전 상담 내용이랑은 좀 다르게 현재 자리값에서 일단은 조금 더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손절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내용 자체를 좀 설명드리면 46,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해서 바로 손절 보시지 마시고요. 그날 종가를 꼭 보세요. 그날 종가 기준으로 46,000원 이탈했다. 다음날 마저도 46,000원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반등을 못 치고 여기 구간대 혹은 언더에서 일단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손절을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꼴이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 대비 힘있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뿐만 아니라 일단은 가장 크게 낙폭을 좀 어제자 일단 좀 매도세나 내용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줬죠. 어제자 무려 15%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기준으로 저는 일단은 좀 홀딩 관점을 좀 가져가고 있는 내용이고 장기적인 안목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단 평단가는 사실상 가볍게 돌파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최종적으로는 11만 1,0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가장 좀 힘든 시기 내용 자체만 조금 버텨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날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스톱이지만 추가적으로 홀딩 보시면서 46,000원대 내용 자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루닛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46,000원대가 깨지면 그때 비중을 절반 정리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전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직접 엄선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지금 상승률이 엄청 좋다고 들었는데 네, 자랑도 한번 해주시고요. 또 네. 족보 종목도 같이 주세요. 네, 일단은 어제자였습니다. 네. 스노우플레이크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사실상 32%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PPT 보시면서 일단 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이 족보 종목 왼쪽 하단 보이시나요? 왼쪽 하단에 제가 이제 딱 있죠. 일단 족보 종목 가져왔는데 딱
지금부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 달 전 히든 종목, 족보 종목이었었는데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일단 뭐 플러스도 나왔다가 하락도 마이너스도 나왔다 이렇게 좀 한 달 동안 생각보다 일단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자체 보여줬었는데 이번 실적을 통해서 지금 단기간에 큰 급등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자 기준으로 일단 보유하셨던 분들, 이미 계속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 커뮤니티방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자 무려 수익 30%대까지도 일단 제가 좀 잘 가져왔고요. 일단 스노우플레이크 간단하게 일단 좀 설명드리면 분기 매출 자체가 9.42억 달러인데 이제 연 평균 우리는 지금 일단 실적을 좀 봤었을 때 성장에 대한 내용 자체,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순매출 유지율 127%고요. 100만 달러 이상 고객 자체가 542명으로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 대비 기준으로 25% 증가 흐름 자체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품 매출 총 이익률 76%로 개선을 가져왔고요.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9.111억 달러에서 9.66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8.8억 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연간 매출은 34.3억 달러로 전분기 전망치 33.6억 달러보다도 더 높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만한 어떻게 보면 칭찬을 잘 받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스노우플레이크는 그래서 지금 일단 좀 얘기를 드리면 이제 좀 접근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아마 지금 현재 원래 2차 목표가 175달러였는데 어제자 엑시트를 가져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구간대 워낙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을 보여준 만큼 오히려 지지부진한 움직임, 오히려 가격 지금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나 내용 자체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셔라.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되고요. 이 종목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떠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아나운서님,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가장 처음에 갖고 왔었던 SMR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하죠. 네,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 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상 5월부터 해가지고 강연회 때 5달러대, 6달러대부터 이제 추천을 했었고 일단 히든 종목, 족보 종목으로는 사실상 13달러 부근대에서부터 12달러, 13달러대 부근대에서 가져왔었는데 사실상 이때도 뭐 한 20% 수익을 좀 잘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지금 현재 27달러를 넘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홀딩을 가져가셨다라고 하면 100% 넘는 수익이고요. 6달러, 7달러 수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300%, 400%대까지도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만큼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이 방송 첫 방송을 가져가면서 가장 좋은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게 이 SMR인데 지금까지 상승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발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지만서도 지금 현재 구간대 추세는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조금 한 5%, 10%대 눌러줄 때마다 제가 일단은 매수 관점 타이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홀딩 관점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델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제가 127달러에서 193달러 지금 1차 자리값 잡고 있는데 현재 자리값 140달러대까지 지금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발적으로 이제 조만간 1차 청산 자리값까지 있기 때문에 델 역시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 지금 일단은 족보 종목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글로벌 통합 솔루션이랑 서비스 제공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일단은 뭐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 AI가 이제 들어와 있는 AI 플랫폼 제공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 양자 컴퓨팅 관련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소프트웨어, 컨설팅, 인프라, 금융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지금 다루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 대비 기준으로 1% 상승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고요. 소프트웨어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10%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컨설팅이라든지 인프라, 금융 쪽에서는 사실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속적인 상승이나 내용 대비 기준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구글과 함께 양대 양자 컴퓨팅 선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최근에 이슈로 좀 본다라고 하면 11월 14일 날 새로운 양자 하드웨어인 퀀텀 헤론을 공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자나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뭐 아시는 분들 미국 종목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일단 집중 있게 일단 좀 보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IonQ라든지 그리고 뭐 ARQQ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급등이나 내용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사수혜나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판단해서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 흐름을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 내용 자체 종목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기술적 도구나 내용 자체를 지금 쓰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현재 주가나 내용 자체를 일단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요. 이 종목 역시 그래도 꾸준히 AI와 내용 자체로 인해서 꾸준한 상승 흐름 자체를 강하게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와서 일단은 눌림폭이나 내용 자체가 앞에 상승분 대비 기준으로 38.2%에 대한 조정 자리값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띄게 많이 보는 비율 자체, 눌림에 대한 내용 자체로 딱 나와줬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 조정과 기간값 조정까지 지금 맞춰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와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쌍바닥 패턴, 하모닉 패턴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전고점, B라인대를 지금 좀 강하게 돌파한 만큼 어제자 기준으로도 굉장히 좀 아쉬워요, 아나운서님. 제가 네. 이 종목을 이번 주 기준으로 사실상 미리 뽑아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일단 최근 우측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단 자리값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가 일단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역시 충분히 오늘 자리값 타이밍 보실 수 있고요. 오늘자 저녁에 제가 이 종목 QR코드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정확한 1차, 2차 목표가 제시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족보 종목은요. AI 플랫폼 관련주라고 합니다. 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라고 하니까요. 이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 저녁에 바로 영상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